안녕하세요. 최종훈입니다. 비트코인 1억이 깨진 지 벌써 일주일이 넘어갔는데 도대체 반등이 언제 나오는지 오늘 제가 아주 중요한 5개의 기사를 가져왔습니다. 이 5개의 퍼즐을 맞춰보면 지금 미국의 거대 자본이 암호화폐 시장을 어떻게 판가리를 하고 있는지 그 윤곽이 보이실 겁니다. 코인페이퍼의 심층 분석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시장이 단순히 조정을 받는 그 수준이 아닙니다. 기사 헤드라인을 보시면 비트코인이 사상 최대의 과매도 신호에 근접했다고 나오고 있어요. 차트의 흐름을 분석하는 기술적 지표들이 역사상 거의 본 적이 없는 수준으로 바닥을 뚫고 내려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연스러운 흐름이 아니죠. 극단적인 공포에 질려서 말 그대로 쏟아져 내리고 있다는 그 현실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기사에서 진짜 주목해야 될 핵심 단어가 따로 있습니다. 분석가들이 지금 이 극단적인 상황을 사이클 리셋, 다시 말해서 주기의 초기화가 시작됐다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시장에 껴있던 B2 물량, 레버리지 물량, 이걸 부수고 씻어내는 아주 기계적인 초기화 작업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바로 숏 스퀴즈죠. 역사적으로 이 사이클 리셋 구간에서는 항상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낡은 판을 깨끗하게 치우는 이 과정 속에서 멘탈이 약하고 조급한 사람들은 물량을 당연히 집어 던집니다. 그리고 그 틈의 물량이 고스란히 기관의 금고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상 최대의 과매도가 나왔다는 거는 약한 손들은 이미 한참 전에 다 털려 나갔다는 뜻인 동시에 이 개인들의 자산을 노리는 자본 세력의 부의 이전, 그 설계가 막바지에 다다랐다는 가장 강력한 시그널인 겁니다. 그런데 이 과매도라는 기계적인 신호가 시장에 어떻게 실질적인 타격을 또 주고 있는지 이 두 번째 기사, 크립토 슬레이트의 보도를 볼게요. 기사 제목을 보면은 비트코인이 사상 최대 과매도 상태, 이걸 똑같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보셔야 되는 디테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올해 초 시장을 끌어올려줬던 그 거대한 자금줄, 현물 ETF에서 돈이 역대급으로 썰물처럼 지금 빠져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 월가의 거대 기관들이 일시적으로 자금을 빼면서 시장의 이 돈맥경화, 즉 유동성이 완전히 말라붙기 시작했다는 증거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시장에 유동성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위든 아래든 이 매수 매도 벽이 얇아지죠. 그래서 아주 작은 물량만 던져도 지지선을 무시하고 빠지는 이런 극단적인 변동성이 나타나는 겁니다. 기관들이 의도적으로 매수 버튼에서 손을 떼고 팔짱 끼고 이 투매를 방치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표상으로 바닥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리고 사상 최대 과매도다, 지금이 들어갈 타점이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착각을 하는 순간, 그때 마를 대로 말라 버렸기 때문에 공포를 한 번 더 찔러 넣어서 진짜 멘탈을 완전 박살내고 지하실을 확인시켜 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마지막 털기 구간의 전형적인 패턴이고요. 그럼 뭐예요? 함부로 바닥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지금 암호화폐 시장은 앞이 보이지 않는 하락장을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지옥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이 비트코인이라는 시스템을 가장 밑바닥부터 이해를 하고 있는, 그리고 비트코인이 만들어질 때부터 지금까지 지켜본 사람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초기에 비트코인을 설계한 아담 백의 인터뷰를 보겠습니다. 이 사토시 나카모토가 비트코인 백서를 쓸 때 가장 먼저 인용을 했던 암호학자예요. 암호화폐의 조상님 같은 분이죠. 이 아담 백은 이 사이클을 보면서 단 한치의 흔들림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이 하락장과 극단적인 변동성을 시장 붕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트코인이 실험용 자산에서 이 전 세계 거대 자본을 담아내는 이 글로벌 거시 자산으로 성숙해 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되는 구조적 테스트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기관 자금이 들어오면서 이 시장의 파생 상품, 그리고 B2, 레버리지라는 거품이 잔뜩 끼었는데,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서 그 불순물을 씻어내고 있는 아주 건강한 정화 작업이 벌어지고 있다. 이게 아담 백의 확고한 관점입니다. 이게 바로 자본가, 그리고 시스템의 설계자가 시장을 바라보는 개미들과의 다른 격의 차이인 거죠. 개미들이 스마트폰 창에 찍힌 파란불, 마이너스가 된 수익률을 보면서 울고 있을 때 앞서가는 사람들, 판을 짜는 사람들은 시장이 리셋이 되고 다음 랠리를 준비하는 과정을 보고 있는 겁니다. 레버리지가 씻겨져 나가면서 진짜 하드 에셋으로의 가치가 더 단단해지고 있죠. 네 번째 퍼즐은 바로 이 JP 모건입니다. 이 월가의 황제 JP 모건의 CEO 제이미 다이먼이 직접 나서서 아주 끔찍한 경고장을 던졌습니다. 지금의 글로벌 경제 상황이 무려 2008년의 금융위기 때와 너무나 유사하다는 겁니다. 이 초거대 은행의 수장이 직접 나서서 이 폭탄이 터진다고 겁을 주니까 당연히 시장의 전문가들은 이걸 방패 삼아, 핑계 삼아
비트코인의 더 깊은 추가 하락을 경고를 하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사 이면을 뜯어볼게요.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이 하필 2008년 금융위기를 자기 입 밖으로 꺼냈다는 게 정말 소름이 돋는 포인트입니다. 비트코인이 세상에 왜 태어났어요? 바로 2008년 금융위기 때문에 달러로 무한정 찍어내면서 은행들만 구제를 해준 이 금융 시스템의 분노를 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만약에 다이먼의 경고대로 전통 경제에 2008년급의 위기가 또 온다면은 이건 비트코인의 악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기존 화폐 시스템의 붕괴를 의미하는 거고, 이 국가가 마음대로 찍어낼 수 있고 통제할 수 없는 비트코인의 존재 이유가 다시 한번 증명되는 호재가 될 겁니다. 미국 금융계에서는 겉으로는 2008년 경제 위기 이렇게 말을 하면서 공포를 계속 불어넣어서 물량을 던지게 만들고, 뒤에서는 그 바닥에 떨어진 싼 물량을 쓸어 담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기득권이 던지는 공포 마케팅의 본질을 역으로 꿰뚫어 보셔야 이 잔인한 시장에서 털리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핵심 퍼즐을 모두 맞춰봤는데 결론이 뭐예요? 지금 비트코인 투자들이 보고 있는 이 사상 최대 과매도 그리고 하락장은 결코 암호화폐 시장이 망해서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금융가의 거대 자본들이 본격적인 랠리를 시작하기 전에 멘탈 약한 개인들이 들고 있는 마지막 한 방울 그 피까지 쥐어짜내서 자기들 근거로 옮겨 담고 있는 아주 치밀하고 잔인한 개미 털기이고 리셋 작업이에요. 투자는 눈앞의 차트, 파란불 빨간불 이걸 내일 마치는 홀짝 게임이 아닙니다. 이 자본의 흐름, 그 무거운 돈의 물결이 어디를 향해 흘러가고 있는지를 먼저 보고 선점을 하는 자리를 잡는 게임이에요. JP모건이 2008년 금융위기를 들먹이면서 공포를 주입을 하고 있는데 정작 그 이면에 숨겨진 금융가, 다시 말해 이 달러 시스템의 현실이 어떨까요? 지금 미국 정부는 5,700조 원이 넘는 역사상 유례가 없는 감당 불가능한 빚더미 위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빚은 단 한 번도 줄어든 적이 없죠. 이 천문학적인 빚, 부채 시스템이 뭉개지지 않고 유지가 되려면 결국 미국은 윤전기, 이 화폐 만드는 기계를 돌려서 돈을 미친 듯이 더 찍어내서 기존 화폐의 가치를 계속해서 낮추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제 음모론이 아니라 모든 자본주의 국가가 지금 겪고 있는 진짜 현실이에요. 결국 종이돈을 가만히 들고 있으면, 은행에 넣어두면 점점 천천히 가난해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백 그리고 월가의 거물들은 지금 공포를 조장해서 물량을 털어내면서도 뒤에서는 희소성 있는 미래자산, 이 디지털 하드 에셋, 비트코인을 쓸어 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중요한 이슈들을 한번 짚어봤죠. 결국 시장의 방향, 자본의 방향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뉴스를 보면 이렇게 수백억 수조 원이 움직이는데 열심히 일해서 저축을 하는 개인들의 삶이 왜 갈수록 팍팍해질까요? 내 지갑에 있는 현금의 가치가 매일 녹아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물가가 계속 오른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지금 미국 정부가 연준에 진 빚이 4조 3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5,700조 원이 넘는 말도 안 되는 금액이에요. 그리고 이 빚은 단 한 번도 줄어든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빚이 늘고 있죠. 이걸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돈을 계속 찍어내서 화폐 가치를 계속해서 낮출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모든 자본주의 국가의 기본 구조인 겁니다. 이건 예측 같은 것도 아니고 실제로 모든 국가들이 겪고 있는 현실이에요. 우리나라만 해도 50년 전에 짜장면 한 그릇이 150원이었습니다. 지금 평균적으로 7,000원 정도 하니까 거의 50배가 오른 거죠. 당시에 95원 하던 소주 한 병이 지금 식당에서 먹으려면 5,000원이죠. 거의 100원이 5,000원이 됐으니까 이것도 50배가 오른 겁니다. 이게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이고 결국에는 돈의 가치는 계속해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절망적인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집값입니다. 1978년에 분양했던 이 강남 대치동의 은마 아파트, 분양가가 2천만 원이었습니다. 그 2천만 원짜리 아파트가 지금 어떻게 돼요? 현재 실거래가로 28억 정도 하죠. 140배 가까이 폭등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은마 아파트의 가치가 140배 더 좋아진 게 아니에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가 돈을 계속해서 찍어내니까 이 노동을 해서 버는 종이 돈의 가치가 그만큼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요즘 20대들이 어떻게 해요? 월급 들어오는 족족 주식이나 코인에 집어넣습니다. 왜? 저축을 하면 손해니까. 그런데 이게 가장 위험한 행동이었어요. 당장 생활비가 없으면 바닥 구간인 걸 뻔히 알면서도 이 반토막 나버린 내 자산을 헐값에 손절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기관들이 가장 좋아하는 먹잇감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전략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최소 6개월치 생활비는 무조건 현금으로 꽉 쥐고 방어막을 치셔야 됩니다. 왜 하필 6개월이냐?
코인 시장의 긴 횡보 사이클이 와도 내 본업이 흔들리거나 급전이 필요할 때 억지로 코인을 손절하지 않고 온전히 버텨낼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이 철벽 같은 방어막을 치고 그 남은 잉여 자본을 수량이 한정된 하드에셋, 그 중에서도 ETF 연관 코인에 옮겨놔야 되는 겁니다. 왜 하필 ETF 코인에 투자를 해야 되냐?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10년 넘게 묶어놨던 규제를 지금 풀고 일반 상장 기준을 도입을 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심사만 8개월씩 걸리던 게 이제는 요건만 맞추면 2달이면 승인이 나게 판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ETF 승인, 이건 수천조 원에 달하는 미국의 퇴직연금이나 블랙록 같은 전 세계의 진짜 거대 자본들이 코인 시장에 합법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정말 유일한 공식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죠. 기관에 돈이 꽂히는 ETF 코인은 무조건 오릅니다. 반대로 여기에 편입되지 못하는 작코인들은 철저하게 버려지는 거예요. 그럼 어떤 코인이 선택되고 어떤 코인이 오르냐? 작년에 제가 3가지 코인을 찍어 드렸는데 그 중에 2개는 이미 상장이 완료가 됐습니다. 첫 번째는 작년 내내 말씀드렸던 리플입니다. 리플은 작년 11월에 ETF 상장이 진행되면서 바로 결과가 나왔죠. 나스닥 상장 첫날부터 5,800만 달러, 거의 1,000억 원 정도의 거래량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다시 쐐기를 박는 뉴스가 터졌습니다. 리플 CEO 프레드 갈링하우스가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의 혁신자문위원회 위원으로 공식 합류를 했습니다. 그동안 규제를 받았던 회사의 수장이 이제는 미국의 암호화폐 규제를 직접 주무르는 권력의 핵심으로 들어간 거예요. 리플이 제도권에 완벽하게 안착했다. 암호화폐 중에서 리플의 위치가 아주 독점적이다. 이걸 증명을 한 겁니다. 리플 다음 타자, 제가 바로 솔라나를 찍어 드렸었는데 리플하고 같은 날에 동시 상장을 했죠. 솔라나 ETF도 상장 첫날부터 2억 달러, 거의 3천억 원 규모의 순이익을 기록하면서 엄청난 관심을 받았습니다. 지금 시총이 5위권이고 11만 원대, 솔라나가 이더리움을 위협하는 압도적인 기술력 덕분에 대형 운용사들이 앞다퉈서 상장 서류를 들이밀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타자, 트론입니다. 시총 10위권. 현재 400원대인 트론도 막대한 스테이블 코인 유통량을 바탕으로 월가의 타겟이 되고 있습니다.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더리움의 유일한 대항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상장이 된 솔라나보다도 압도적인 수치예요. 리플과 솔라나에게 이 국적 때문에 순서만 밀렸을 뿐이지 트론 ETF 승인도 이제는 정말 임박했다는 게 공통된 시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냉정하게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리플, 솔라나, 트론 너무너무 훌륭하지만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이미 너무 무겁다는 거예요. 덩치가 너무 커져서 아무리 기관 자금이 들어와도 현실적으로 수익률이 3배, 5배를 넘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10배, 20배짜리 수익은 여기서 나오기 어렵다는 거죠. 진짜 큰 돈은 어디서 벌리느냐? 지금 이 순간에 미국의 SEC 책상 위에 서류가 올라가 있는데 대중들은 아직도 이름조차 잘 모르는 SEC 자동 승인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이 시가총액이 가벼운 코인들에서 터집니다. 리플이 하루 만에 1,000억 원의 거래량이 터졌어도 애초에 리플의 시총 자체가 무려 140조 원이었어요. 폭등을 만들어내기엔 턱없이 부족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릴 이 코인은 방금 말씀드린 리플, 솔라나 같은 대형 코인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시총이 워낙 가벼워서 월가의 자금이 조금만 흘러 들어와도 그대로 10배, 20배 위로 쏘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거 어디 이름도 모르는 해외 작거래소에 있는 코인이 아닙니다. 업비트 같은 국내 거래소에도 상장이 되어 있어서 지금 당장 포지션을 잡을 수 있는 종목이에요. 제가 수많은 리스트 중에서 이 기관의 진입 흔적을 포착한 딱 이 한 종목, 오늘 제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을 위해서 조건 없이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뭐 유료방 가입하셔라, 멤버십 가입하셔라, 뭐 금전 절대 요구하지 않습니다. 방법은 제가 아주 간단하게 준비해놨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영상 아래를 보시면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 밑에 댓글창에 그리고 더보기란에 제가 신청 페이지 링크를 달아놨습니다. 그 링크 누르시고 신청란에다 심사대기 이렇게 4글자 적어서 보내주세요. 보내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확인해서 도대체 어떤 종목인지 그리고 기관의 진입 시나리오는 어떻게 되는지 정밀 분석 자료를 바로 확인하실 수 있게 열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 절대 잊으시면 안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매일매일 녹아내리고 있는 통장에 찍힌 돈 그리고 지갑 속의 종이돈, 이건 우리가 외면한다고 그대로 버티는 남아있는 돈이 아닙니다. 결국 이 필연적인 인플레이션 속에서 내 가족을 지키고 미래를 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현금을 쥐고 버티는 게 아니라 진짜 가치가 오를 하드에셋에 내 자본을 선점해 두고 이 투자 시장에서 승리하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남들이 다 알고 뉴스에 터졌을 때는 이미 늦습니다. 제가 재작년부터 리플을 준비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작년에 폭등이 나왔습니다. 이제는 리플에서 똑같은 수익 내기는 정말 어려울 거예요. 아직 터지지 않은 이 종목을 반드시 지금 준비하셔야 됩니다. 미래를 바꿀 기회를 이번에는 반드시 챙겨 가시길 바랍니다. 최정훈이었습니다.